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나라 포타바 지역의 한 고위 장교는 지난해 전투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군인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포타바 시의회 회의에서 연설입니다. 바이탈리 벨레스니 중령 지역 모집 사회지원센터 사장은 지자체가 군 입대 캠페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역 언론 매체 폰타프리나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군 복무 할당량의 13%만 완료하여 벨레스니 지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부대에 입대한 인원이 100여 명에 달해 병력 증원이 시급히 필요했지만 남은 인원은 거의 없었다고 씁니다. 나머지는 사망, 부상, 장애를 입었고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신고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징집병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한 초안, 그는 또한 이 지역이 대규모 기계화 여단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지역 대표자들에게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전에 ABC 뉴스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많은 서부 총잡이들의 말을 인용함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일부 국가 부대는 높은 사상 자유를 겪었습니다. 계속되는 방역 속에서 돈 지방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싸운 미국 퇴역 군인 ABC에 그렇게 말했어. 그의 부대는 2주 전 마을에 대한 공격으로 사상자를 냈습니다. 총탄에 맞은 이들 중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의 팀 동료인 또 다른 미국인은 부대가 매우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대 출신, 알려지지 않은 서방 국가 출신의 또 다른 총잡이 방역 초기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대대도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두 전화번호는 ABC 뉴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KF의 방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사상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대규모 군사작전에서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2개월 안에 키예프 당국은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 그러나 ABC 뉴스, 이 나라 고위 관료의 말을 지키며 상황이 매우 긴장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 사상자의 80%가 가장 최근의 러시아 폭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관리들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 추정. 러시아는 2022년 11월 미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몇 주 동안 매일 수백 명의 군인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 모두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무기의 양을 반영합니다. 양측이 사용한 피해. 양측은 매주 수천 발의 총알을 사용했습니다. 위의 수치는 최전선에서 신속한 의료 지원이 부족해 의료진이 접근할 수 없어 부상병을 후송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기도 한다. 병원과 구호소는 종종 과부하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상자 추정은 통신도청 위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내 기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및 뉴스, 그리고 양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 추정치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매우 다양합니다. 추정치는 다양하다. 부분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에도 전쟁 손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상당한 양의 항공기, 발사 순항 미사일을 비축해 두었을 수 있으며 이 미사일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 표적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는 X에 올린 글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장거리 공격에 집중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목표로. 이 기관에 따르면 오픈소스 보고서 표시 2000년 4월 이후 2BAALCM 사용률은 감소했으며 러시아 지도자들은 순항 미사일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러시아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LCM 비축량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인프라 목표물에 대해 이 무기를 사용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제재로 인해 겨울 동안 미국 관리들은 이렇게 추정한다. 러시아는 미사일 및 기타 무기 생산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2022년 2월 분쟁이 시작될 당시 최소 6개월, 2022년 말까지 러시아의 군사 생산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익명의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정보기관과 국방부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습니다. 분쟁 발발 후 1년도 채 안 되어 중요한 부품을 러시아에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투르키예 등의 국가를 통해 핵심 부품을 배송함으로써 무역을 재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러시아에 대한 칩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2022년 10월까지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활동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노력하십시오. 당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다. 제재와 수출 통제는 국가가 정밀 유도 무기에 필요한 VI 회로, 컴퓨터 프로세서 회로 기판 및 기타 부품을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디젤 엔진에 필요한 부품뿐만 아니라 그러나 러시아는 필요한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신속하게 조정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관리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수익 덕분에 국방 생산에 집중하도록 경제를 재구성했습니다. 러시아 보안기관과 국방부는 전자 VI 장치 및 기타 서방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순항 미사일에 필요한 결과적으로 다른 정밀 유도 무기, 군사 생산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급증했다. 우크라이나 분쟁 직전 서방의 고위 국방 관계자 러시아는 연간 100대의 탱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200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방 관리들은 또한 러시아가 당초 서방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했던 양의 2배인 연간 2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덕분에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보다 더 많은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고위 관리인 코스티셈 코스타이삼은 러시아의 현재 탄약 생산량이 서구보다 유불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위원회 위원장,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록파워 제독이 말했다. KF의 무기 및 주요 공급업체의 요청, 네이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레이아 노보스티 통신사. 파워씨가 연례 참모총장 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9월 16일 노르웨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군사장비와 탄약의 양이 매우 많고 사용된 무기의 규모와 양이 우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합니다. 그는 강조했다. KF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때 가토국가 이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블록의 구성원들을 불렀다. 국방 분야의 생산 능력 증대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가토 군사위원장도 항의했다. 방산 부문의 생산 능력은 뒤처져 있다. 공급은 둔화되고 가격은 상승. 그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맹국의 국방 지출 증가는 보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미리 고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EDCF 경제개발협력기금 차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식적으로 원조협정을 체결했습니다. EDCF는 저금리 장기 우대대출 자금원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조협정 체결은 한국이 이러한 자본의 원천을 가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국 정부는 위 차관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국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 게다가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23억 달러 규모의 KF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이 9월 13일과 14일 KF를 방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엄선되었으며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관심 기업입니다. 그 중에는 건설회사인 삼성 C&T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빌드 한화 슬로우슨 네이버, KT통신그룹.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몰류미미아 제알란키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협력하고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철도, 고속철도, 수자원, 에너지, 산업, 국방,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리셉션에서도 제란키에 씨는 최근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지원 계획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양국 정부가 향후 추진할 키예프 교통기본계획 등 6개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우만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핀 공항 현대화 부차, 시 폐수 처리, 시설 건설, 카호카댐 재건 및 고속철도 건설 지원합니다.